맥라렌은 싱가포르에서 씁쓸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10번째 컨스트럭터스 타이틀을 조기에 확정하는 위협을 달성했지만 팀 내부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팀은 트로피를 거머쥐었지만 마리나 베이에서 나올 땐 두 드라이버 사이에 분명한 긴장감의 흔적을 남겼죠.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는 첫 바퀴에서 접촉했고 무전으로 신경전을 벌였으며 레이스 종료 후에는 피아스트리가 잭 브라운의 축하 멘트를 끊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하나의 장면만으로도 트랙 위에 성공해도 내부 균열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하이프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출처는 설명란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맥라렌이 2025년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십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우승이 아니에요. 워킹팀은 6경기나 남겨두고 타이틀을 확보했고 팀 역사상 10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기록하면서 페라리에 이어 포뮬러1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우승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2023년부터 시작된 재건 여정이 2024년 타이틀로 본격화되고 2025년엔 지배력으로 완성된 역사적 이정표예요. 자, 팀은 시즌 대부분 동안 그리드에서 가장 강한 차를 유지했지만 여름 휴식 이후엔 경쟁 상대들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빈번해진 피트스탑 실수가 다시 터졌고 이번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5.3초 길어진 멈춤으로 귀중한 시간을 잃었죠. 아직도 맥라렌은 가장 유력한 머신을 보유한 팀이지만 지배력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는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피아스트리의 피트스탑 실수처럼 작은 개치기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스트럭터 타이틀은 탄탄한 기술 기반 프로젝트와 극도로 강한 드라이버 듀오의 정점의 결과예요. 이제 남은 건 두 드라이버가 치열하게 맞붙을 타이틀 경쟁이죠. 피아스트리는 또다시 자신이 신세대 드라이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포지션 싸움 없이도 레이스 페이스 기준 가장 빠른 드라이버였다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증명하죠. 그 비결은 레이스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최종 스틴트, 대부분 구간에서 깔끔한 공기 상태를 누렸고 그 덕분에 가능한 만큼 가속을 밀었습니다. 러셀이 앞에서 경기를 통제하며 크루즈 페이스를 유지할 때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서로 겨루는 동안에도 그는 맥라렌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꾸준한 랩을 찍어 거리차를 점차 줄여 나갔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가 전체 평균 페이스에서 우승자보다도 앞서는 속도를 보여주게 했고요. 그럼에도 결과가 말해주는 건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맥라렌은 여전히 정상에 있지만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그림자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싱가포르 그랑프리 스타트 장면은 맥라렌 두 드라이버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5번째 그리드에서 출발해 트랙의 클린 쪽 접지 우위를 활용하여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몇몇 상대들을 제치며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바꾸려 했고요. 하지만 그 기습적인 움직임은 결국 팀 동료 간의 휠 접촉을 불렀고 곧바로 맥라렌 내부의 파파야 룰스 논쟁이 되살아났습니다. 팀 내 드라이버 간 직접 경쟁을 억제하려는 비공식 규칙이죠. 노리스는 타이틀 경쟁을 이어가려면 대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째 코너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습기를 머금은 노면 위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의 차량과 살짝 닿았어요. 이 접촉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며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와 가까워졌고 결국 피아스트리는 잠시 중심을 잃고 거의 두 맥라렌이 충돌할 뻔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피아스트리의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팀끼리 이런 건 못하죠. 팀은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을 피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피아스트리는 즉각 반박했어요. 동료를 쳐서라도 적을 피하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이 반박 하나가 맥라렌 팀의 내부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죠. 팀은 화합을 외치지만 타이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내부 통제는 점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후 노리스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자, 트랙이 아직 미끄러웠고 저는 단지 안쪽으로 차량을 넣은 것 뿐입니다. 막스를 건드렸고 결과적으로 오스카와도 접촉했죠. 이건 레이스입니다. 그리드에 있는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는 덧붙였어요. 자, 틈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한계를 푸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반면은 맥라렌의 위치는 매우 미묘해졌습니다. 파파야 룰스를 시행하면서 두 드라이버가 동시에 챔피언 경쟁 중인 지금
어떻게 서로 충돌 없이 잘 싸우게 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결국 팀은 자사 규정 안에서 허용 가능한 경계를 해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피아스트리는 약 5.3초 길어진 피트스탑 실수를 겪었고요. 만약 그 실수가 없었다라면 그는 노리스나 베르스타펜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실수들은 여러 경기에 걸쳐 나타났고 결국 드라이버의 신뢰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사이 노리스는 타이틀 후보다운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일정한 페이스로 피아스트리를 제압했고 베르스타펜에도 압박을 가했어요. 비록 네덜란드 드라이버를 앞지르진 못했지만 필요한 건 동료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얻는 것이었고 그는 그걸 해냈습니다. 팀 내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죠. 결국 첫 바퀴의 그 접촉은 지금의 맥라렌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한쪽에선 노리스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 단호하게 나아가는 욕망을 드러내고 다른 쪽에선 피아스트리가 팀의 결정 균형에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이 겹칩니다. 팀은 연대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지금은 두 내부 세력이 충돌하려는 직전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타이틀 경쟁이 팀 내부의 자존심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맥라렌 내부 분위기는 정말 묘했어요. 네, 10번째 컨스트럭터스 타이틀을 조기 확정한 뒤라면 축제 분위기여야 했겠지만 싱가포르에선 팀 내부의 금이 드러났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균열이 공개되었고 패독 전체는 물론 팬들에게도 노출됐죠. 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경기 직후였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맥라렌 CEO 잭 브라운이 공식 감사 인사를 하던 중 무정의를 끄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 장면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자, 무전에서는 브라운이 오스카 연속 타이틀 고마워요 라며 말을 잇고 있었지만 그 순간 통신이 딱 끊겼죠. Oscar, back-to-back champions. Good race, tough race. Thank you for. 많은 이들은 피아스트리가 직접 통신을 종료한 것으로 보고 있고 포뮬러1 쪽은 보통 발표가 끝날 때까지 무전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끊긴 건 의도처럼 보였고 그 순간 하나의 메시지가 강해졌습니다. 피아스트리가 이 팀의 태도에 분노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 말이죠. 피아스트리의 불만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초반부터 그는 의문이 든 팀 오더나 전략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요. 싱가포르에선 노리스와의 접촉 사고 그리고 피트스탑 지연까지 겹치며 그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긴장감은 말투와 행동에서도 드러났어요. 피아스트리는 타이틀 축하식에서 팀 단체 포디움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처음엔 보이콧 의혹까지 돌았고요. 팀은 나중에 그가 FIA 발표를 위해 따로 호출됐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피아스트리와 잭 브라운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피아스트리의 매니저 마크 웹버는 맥라렌 내 그의 대우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 계약이 2027년까지인 그가 그 전에 팀을 떠날 수 있다는 루머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맥라렌은 여전히 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 균형은 지금 아주 위태로워요. 노리스는 점점 더 자신감 있고 단호해지고 있고 피아스트리는 재능 많은 드라이버이지만 팀 체계 속에서 지치고 갈등하는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 6경기나 남겨두고 컨스트럭터스 타이틀을 확정지으며 역사를 썼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내부 갈등 속에서도 시즌이 끝날 때까지 팀 분위기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두 드라이버 간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지금의 금빛 시대가 스포츠 명성 대신 권력 다툼의 현장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앞당겨진 타이틀도 이런 내부 분열을 덮기란 힘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